중국에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든 기록을 깨트리며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한계를 넘어선 사례들입니다. 가장 크거나 혹은 가장 작은 것, 가장 긴 손톱부터 가장 큰 발까지. 이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기록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과 일부 다른 국가 사람들 이야기까지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각각은 독특하고 예상치 못하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곧 펼쳐집니다. 1위. 중국에서 가장 무거운 아기 루하오. 중국의 한 소년. 루하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믿기 어려운 체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불과 3살 때 이미 약 60kg에 달했는데 이건 같은 나이 아이들 평균 체중의 5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루하오의 체중 증가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 체중인 약 2.6kg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부모인 루 윤컹과 춘후아는 아들이 늘 배고파하며 식욕을 멈출 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루하오는 밥을 한 끼에 큰 그릇으로 3그릇씩 먹었는데 그 양은 부모님이 드시는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만약 음식을 주지 않으면 루하오는 금세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식단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가족의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힘겨웠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체격은 이동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되었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면서 독립적인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료진은 루하오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르몬이나 대사 이상 같은 특별한 의학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생활 습관,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그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루하오의 사례는 아동의 식습관과 환경,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의 특이한 사례를 넘어 중국 사회 전반에서 아동 비만과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큰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좌식 생활이 흔해졌는데 이런 변화가 아이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부모와 조부모가 외동아이를 지나치게 귀하게 키우는 이른바 황제아이 증후군 문화도 아동 비만율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2위. 내몽골의 거인 바오슈인. 중국 내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바오슈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2.36m에 달했는데요. 농구 골대만큼이나 높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키는 거대증이라는 드문 질환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뼈와 조직이 지나치게 자라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키로 산다는 건 단순히 주목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도 동반했습니다. 바오에게 맞는 옷이나 신발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문을 통과하거나 자동차에 타는 것조차 특별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일상적인 가구들도 모두 불편함을 주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불편함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장점을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높은 곳에 손쉽게 닿을 수 있었고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키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강인함과 낙관, 그리고 온화한 태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특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힘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의 온화한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는 고향을 넘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오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 연구에도 기여했습니다. 거대증을 연구하는 의사들과 협력해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같은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위. 이마 위에 새 코를 이식한 차오렌. 중국의 차오렌은 세계적으로 의학계를 놀라게 한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마에서 새로운 코가 자라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큰 사고로 코가 심하게 손상됐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염이 생겨 기존의 코를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되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의료진은 혁신적인 방법인 조직 팽창술을 시도했습니다. 피부 밑에 작은 풍선 모양 기구를 심고
거기에 식염수를 조금씩 주입해 피부를 서서히 늘리는 방법입니다. 차오렌의 경우 이 장치를 이마 피부 밑에 심었습니다. 몇 주 동안 풍선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이마의 피부가 늘어났고 새로운 조직이 자라났습니다. 충분한 조직이 확보되자 의사들은 차오렌의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 새로운 코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골이 뼈대가 되어 모양과 강도를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피부가 연골을 감싸며 완전한 콧구멍까지 포함된 코가 이마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보기에는 낯설고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은 진짜 코를 제자리에 옮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개월 후 고난도의 정밀한 수술을 통해 이마 위의 코를 얼굴 본래 위치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청난 인내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차오렌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외형 때문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수술은 의학이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인간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4위. 희귀 안면기형을 극복한 아기 샤오왕. 2009년 중국 윈난성의 한 농촌에서 태어난 아기 샤오왕은 세상에 드물게 알려진 안면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질환은 횡안면열이라고 불리는데 입가에서 귀까지 길게 틈이 벌어져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임신 중 여러 차례 초음파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형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당시 가족은 충격과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외모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가족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겪었고 일부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굳건히 버티며 샤오왕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공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약 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모금이 이루어져 치료비가 마련된 것입니다. 덕분에 샤오왕은 창사의 한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왕 두안 박사의 집도 아래 두 차례 큰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외형과 기능 모두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앞으로도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얼굴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치료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회복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5위. 중국의 유니콘 여성 량슈겐. 중국 쓰촨성에 사는 량슈겐은 사람들에게 유니콘 여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머리에서 자라난 기이한 뿔 모양의 돌출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2009년 머리에 작은 혹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혹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났고 결국 길이가 약 15cm에 이르는 검고 휘어진 뿔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이 돌출물은 사람들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량슈겐에게는 단순한 특이 현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뿔의 무게와 크기는 수면을 방해했고 생활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병원을 찾으며 치료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통 한약과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지만 뿔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보러 찾아오며 원치 않게 삶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피부각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양성 종양으로 피부에서 뿔처럼 단단한 구조물이 자라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량슈겐의 경우는 뿔의 크기와 위치 때문에 상황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신중한 계획 끝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집도했고 마침내 그녀의 머리에서 뿔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오랫동안 짊어졌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함께 기뻐하며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량슈겐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귀한 의학적 사례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력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6위. 베이징의 기린 소년 푸엉구이. 중국 베이징 출신의 소년 푸엉구이는 사람들에게 기린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보다 경추가 3개 더 많은 총 10개의 경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신체적 특징은 단순한 주목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푸엉구이는 6살 무렵 선천성 척추측 만증과 비정상적인 흉곽 구조를 진단받았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자라난 경추들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일으켰고 목을 돌리거나 걷는 것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드문 상태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가 또래와 다르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의 외모보다 건강과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들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에 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베이징의 한 자선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푸엉구이는 전문 병원에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추가된 경추를 제거하고 신경 압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7위. 중국의 엘리펀트맨 왕춘차이.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난 왕춘차이는 매우 드문 유전 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신경을 따라 종양이 자라나게 하는데 그의 얼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양은 그의 얼굴을 크게 변형시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유명한 엘리펀트맨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뒤덮은 종양은 외형적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때때로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왕춘차이가 직면한 어려움은 신체적 고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시선과 차별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속삭임, 그리고 피하려는 태도는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으로부터 숨기보다 정면으로 맞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왕춘차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며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교육이 되었고 병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질환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왕춘차이는 이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8위.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남성 유젠 후안. 유젠 후안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남성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의 몸은 머리와 얼굴부터 발끝까지 무려 96%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다모증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과도한 털 성장을 유발하며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만이 겪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유젠 후안은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털을 단순히 저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당당함과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다모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호기심 섞인 시선과 질문에 응대하는 것까지 많은 도전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질환을 알리고 자기 수용과 다양성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미의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모의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 있게 드러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유젠 후안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특별함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대중과 교류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공식 행사나 대중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9위. 세계에서 가장 긴 속눈썹을 가진 여성 지엔샤. 지엔샤는 세계에서 가장 긴 속눈썹을 가진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속눈썹 길이는 무려 20cm에 달했는데 이 정도면 동화 속 요정이나 신화 속 존재를 떠올리게 할 만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속눈썹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속눈썹은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일반적인 속눈썹 길이를 훨씬 뛰어넘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속눈썹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엔샤는 매일 속눈썹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고 빗질하는 등 꼼꼼한 관리 루틴을 지켜야 했습니다.
워낙 길다 보니 조금만 부주의해도 손상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면 속눈썹이 렌즈에 닿아 불편했고 바람이 센 날에는 속눈썹이 쉽게 엉키거나 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엔샤는 이런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눈썹을 자신만의 특별한 선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는 지역사회에서 유명세를 안겨주었고 곧 전 세계 언론과 SNS에 소개되면서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인대회 토크쇼, 다양한 행사에 초청받으며 그녀의 속눈썹은 늘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엔샤는 속눈썹을 단순한 기록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자기 수용과 자신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0위.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여성, 아드리안 루이스. 미국의 여성 아드리안 루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신체적 특징은 바로 혀의 길이였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10cm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혀는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민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묘기를 직접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드리안은 자신의 혀로 코, 턱, 심지어 자기 눈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금세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독특한 능력 덕분에 아드리안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기회를 얻었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기록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 혀를 기괴하거나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아드리안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라며 오히려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11위. 세계에서 가장 튀어나온 눈을 가진 남성, 엉클 치코. 브라질 산토스 출신의 시드니 드 카르발유 모스키타. 전 세계적으로는 엉클 치코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은 세계에서 가장 튀어나온 눈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엉클 치코의 눈은 안화에서 무려 18.2mm까지 돌출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 기록인 12mm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은 사람들을 단번에 매료시켰고 인터넷과 SNS에서 그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엉클 치코는 불과 9살 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장난스럽게 표정을 짓다가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후 그는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이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안구가 돌출되는 현상은 보통 안구 돌출증이라는 병적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엉클 치코의 경우는 전혀 질환과 관계가 없는 타고난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눈을 돌출된 상태로 약 20에서 30초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집중력과 근육 조절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엉클 치코는 이 능력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지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12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 메이커란. 미국 출신의 메이커란은 불과 19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으로 다리 길이가 무려 134cm에 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전체 키 약 208cm 중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긴 다리는 늘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맞는 바지나 신발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평범한 가게에서는 제대로 된 옷을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늘 창의적으로 옷을 조합해 입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메이커라는 점점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내 긴 다리는 나만의 개성이자 선물이라고 당당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긴 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패션 팁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모든 체형이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흔히 대중매체가 강요하는 좁은 미의 기준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곧 아름다움이다라는 메시지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3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술을 가진 여성, 안드레아 이바노바. 불가리아 출신의 젊은 여성 안드레아 이바노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2018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모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았지만 점차 그녀는 남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모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필러 시술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30차례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입술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현실에서는 보기 드문 거의 초현실적인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이 독특한 외모는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SNS에서는 수많은 팔로워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입술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는 공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세심하게 조심해야 했고 입술의 크기와 민감함 때문에 종종 불편함과 자극을 겪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거대한 입술을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의 중심으로 받아들였고 비난이나 부정적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용 시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모습을 표현하고 차이를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